40달러 받고 미국 주식 시작하자. 키움증권 최초 신규 고객이면 40달러 미국 주식 투자 지원금 드려요. 비대면 최초 신규 고객 국내 주식 100만 원 이상 거래하면 현금 4만 원도 추가로 드려요. 해외 주식은 원금 손실 발생이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되오니 유의하세요.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저는 강왕국 작가님 저 보면서 저분에 대해서 너무 궁금한 생각이 점점 들어요. 그렇습니까? 사실 이제 3프로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것만 쭉 봤는데 저 책도 궁금하고 강의도 궁금해서 그럼 들으셔야죠. 3개월 할부로. 예. 저걸 무슨 3개월 할부로요? 3개월 할부로 해요. 3개월 할부로 해야죠. 하면 전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이번에는 한국에 오셨지만 아쉽게도 자가격리 때문에 집에 계시는 우리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현 교수 화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항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뒤에 배경이 많이 다르네요. 네. 네, 집에 계신 것 같은데 네네. 시장 상황이 너무 좋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우리 투자자분들이 지금 한숨이 깊어지고 있는데 한숨을 좀 거둘 수 있는 얘기 오늘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제가 뭔가 희망을 드리면 좋겠으나 네. 저도 다른 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냐면 2022년에 어느 정도 변동성은 있을 거라고 다들 알았잖아요. 그렇지만 이렇게까지 1월에 그리고 1월에서도 바로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하루 이틀 만인가 첫날 아마 사상지효과 간 다음에 S&P 500이요. 그 다음에 계속 흘러나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주에 앞선 코너에 설명 들으셨겠지만 S&P 500이 무려 7% 넘게 나스닥이 7% 넘게 떨어졌고요. 다우지수도 4% 이상 떨어진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다 보니 첫 14일 동안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한 2주 반 정도 되겠는데요. 첫 14일 동안에 주가가 흘러내려간 것을 그림을 한 장에 그렸는데요. 그냥 계속 흘러내려가면서 2008년 이후, 그러니까 거의 13년 만에 최대폭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렇게 주가가 흘러내린 것은 가장 큰 것은 역시 금리의 문제가 되겠죠. 거기에 이제 최근에 나왔던 실적 시즌의 초반 모습이 썩 마음에 들지 않게 나오는 것이 부담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림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금리와 PE입니다. 금리와 쉽게 해서 밸류에이션인데요. 이것은 단기적인 그래프가 아니라 1980년, 90년대 이후에 S&P 500의 그림입니다. 조금 복잡하지만 아주 쉽게 얘기해서 왼쪽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던 것, 올라가는 것이 금리의 모습이 되겠고요. 노란 그림은 여러분들은 익숙하지 않을 때 이것은 P입니다. P가 1990년, 2000년대 닷컴 버블 때는 27배까지 갔던 것들이 되겠고요. 최근에 다시 작년에 한때 25배 그렇게 갔다가 최근에 보면 많이 내려져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금리 이익 전망은 조금 올라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고점 대비 내려오면서 지금 S&P 500 기준으로 보면 21배 초반 이 정도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어찌됐건 금리가 상승한 시기에 PER은 좀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지금이 딱 그런 시기라는 얘기죠. 기억하시겠지만 2020년 9월에도 있었고요. 작년에도 3월에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최근에 다시 이뤄지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질문하실 수 있죠.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주가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도 지금보다 주가가 훨씬 올라갈 수 있는데 그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죠. 밸류에이션이 좀 낮아지더라도 이익이 엄청나게 증가하면 되는데 지금 상황이 이익이 엄청나게 올라가기보다는 작년보다 좀 올라가겠지만 플러스는 상당히 줄어드는 거기에다가 이제 이미 시작된 이 실적 시즌이 지금 깜짝 실적이라는 게 별로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실망스러운 부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주가 올라가고 있으면 진짜 슈퍼 깜짝 실적이 팍팍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혹시 이익이 나더라도 지금 가이던스를 상당히 낮추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넷플릭스도 그랬고 예를 들어서 JP모건, 블랙락도 다 마찬가지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재미없고 즉 금리가 올라가는데 이익도 엄청나게 올라가는 그런 꿈과 희망을 주지 못하니까 주가가 밸류에이션이 좀 낮아지는 그런 모습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주식 시장은 안 좋은데 상품 가격 특히 유가 많이 달러 올라왔습니다. 이런 예. 가격들은 계속해서 지금 오름세를 보이고 있죠. 네, 맞습니다. 유가가 이렇게까지 올라가면 안 되죠, 사실은. 왜냐하면 유가가 저희가 추수감사절 이후에 떨어졌을 때 보면 75달러 정도까지만 회복하면 좋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75달러는커녕 지금 85달러면 90달러. 지금 그러다 보니 저희가 작년에 무슨 골드만삭스가 100달러, 유가 100달러 얘기하고 JP모건에서 150달러 얘기하면
다들 그러셨잖아요. 저도 말씀 공유해드리면서 저도 짐짓 그렇게 갈까라는 걱정을 생각을 믿질 않았죠. 그렇지만 채팅창에서 보면 그 당시 보면 골드만삭스 말을 어떻게 믿어 이렇게 때문에 다수 의견이었는데 지금 85달러, 86달러 가니까 지금 100달러가 불가능해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JP모건은 올해가 아니라 내년에 150달러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건 가능성이 있다 없다를 떠나도 지금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리도 지금 최근 이틀 동안에 그나마 약간 진정되는 모습을 보여준 건 사실이지만 지금의 문제는 금리가 너무 빨리 올라간 속도. 여기서 그림 보시면 기울기가 문제인 거죠.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것을 다들 인정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작년 우리나라는 다른 미국보다 훨씬 빨리 금리를 많이 올려놨고 있냐. 올해 또 두세 차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미국은 지금 작년 이맘때 그리고 작년 사실 가을만 하더라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올해 금리 인상은 2022년 보통 2번이었는데요. 은근슬쩍 작년 연말에 3번 되더니 지금 모두 다 4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골드만삭스가 4번 이상 얘기하면서 지금 3월달에 일부에서 50bp를 단박에 인상할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들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너무 속도가 빨라지는 것 자체, 즉 이 그림을 보면 기울기가 너무 가파르지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음은 이제 이 모든 것에 나오는 현상 중에 결과치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미국 달러라고 보고 있는데요. 아마 미국 달러는 아마 우리 시청하신 분들이 더 마음에 와닿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국내 주식에다 단박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고요.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미 미국 주식을 충분히 갖고 계신 분과 아니면 미국을 주식을 지금 더 늘리신 분들이 항상 고민이 쌓이는 것이 달러입니다. 지금 보면 다시 1달러가 1195원 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요. 좀 1200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들 아마 신문지상 언론에서 보셨을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저희가 많이 보여드리지 않지만 비트코인도 급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은 금융시장이 뭐라고 써있건 간에 딱 아까 여동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유가를 지금 갖고 계신 분은 원유에 투자하신 분은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별로 안 계시거든요. 실제로 보면 대부분의 금융상품, 대부분의 여러분들 갖고 있는 상품 모든 가치는 떨어지고 있는 국면이 지금 1월 들어서 너무 가파라지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교수님 말씀 중에 아직 오미크론 나오지도 않았는데요. 여기 오미크론은 빠져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쵸. 악재가 이렇게 많네요. 악재가. 진짜 악재가 너무 많은 그런 시기입니다. 지금 이제 외부적으로 환경이 좋은 게 사실 눈식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이 중에서 이제 외부 상황이 그래도 내부적으로 실적이 좀 잡아 먹어주면 괜찮은데 그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라는 건데 그러면 앞으로의 이제 이번 주 실적 발표 많이 앞둔 기술주 중심의 시장은 좀 조정에 대해서 우리가 좀 불가피하게 염두를 해둬야 된다라는 그런 시각이 좀 우세한가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금리가 이제 올라가는 구간, 앞서 말씀드린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주가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올라갈 수 있어요. 많이 올라갈 수 있어요. 다만 전제 조건이 이익이 엄청 증가했거나 아니면 이게 엄청 증가할 것이라고 꿈과 희망을 확신을 심어주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것이 지금 팩트다라고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어찌 보면 기술주는 연초 대비 11.2%가 떨어졌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제 나스닥의 하락과 거의 비슷한 부분이 돼 있죠. S&P 500의 성장주, 대형주 중에서 그나마 또 성장주도 거의 비슷하게 11.8% 떨어져 있지만 앞선 코너에서 러셀 1000이다, 러셀 2000이다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열일 안부장님 얘기하실 때 보면 연초 대비 러셀 1000에서 1등 떠 1000개 중에 성장주 더 많이 떨어졌고요. 또 아시다시피 러셀 2000 들어가면 더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만큼 지금 큰 것들 중에서도 좀 가치 있는 쪽 그리고 큰 것 성장률이 약간 그런 것과 좀 작은 쪽에 좀 성장 섹터 있는 것들은 많이 더 하락폭이 컸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아마 이 시점에 많은 시청자분들이 제일 궁금한 건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 여동앵커님. 네. 가장 아마 궁금하신 것은 이 조정 국면이 네. 언제쯤 회복할 수 있을까라는 궁금한 점. 가장 궁금하죠. 그렇죠. 어떻게 그렇죠. 이번 주니까? 네. 저희가 이제 오늘부터 이제 회복될 겁니다. 네. 다음 주면 끝나요. 다음 주면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 행복하겠지만 네. 그럴 수는 없는 것이 되겠고요. 가장 걱정하는 것은 지금부터 더 내려가는 것일 텐데요. 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먼저 좀 전제 조건을 미리 말씀드리면 조정이라는 것은 고점 대비 10% 하락이라고 그냥 외우시면 되겠고요. 공식적으로. 이건 일반적으로 월가에서 쓰는 얘기입니다. 네. 약세장은 이제 고점 대비 20%인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지난주 목요일인가요? 그 나스닥이 1971년에 생겼는데 66번째
조정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과거 65번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번 거 전에. 그럼 65번 중에 24번은 안타깝게도 약세장까지 흘러내렸다는 겁니다. 확률은 37%입니다. 그러니까 10번 중에 4번 정도는 더 흘러내려서 결국 20% 이상 떨어졌던 경험이 있겠고요. 물론 반대로 보면 3분의 2 정도는 좀 반등을 발휘했다는 거죠. 표를 보여드리겠는데 표를 보시면 약간 복잡하지만 작지만 아주 쉽게 얘기하면 초록색으로 보이는 것들은 초록색으로 보이는 것은 플러스가 났다는 것이고요. 빨간색은 마이너스가 났다는 것인데요. 칼럼으로 보면 1주, 2주, 3주, 4주 그리고 3개월, 6개월, 1년인데요. 추세적으로 보면 위에 2007년부터 작년까지 지금까지 나오는 것인데요. 그나마 초록색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특히요. 최근만 보면 2011년 이후에 보면 대부분의 조정, 지금 같은 10% 이상 떨어졌을 때 보면 매수 기회를 였던 것입니다. 작년 3월 8일 이후에도 조정 진입 이후에도 보면은요, 일주일부터 줄곧 플러스가 났습니다. 1주, 2주, 3주, 4주 다 플러스 났고요. 2020년 9월 8일 이후에도 플러스가 다 났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그랬다는 것이 되겠고요. 냉정하게 저희는 뭐든지 이런 걸 할 때 보면 너무 장밋빛보다는 냉정하게 좀 이름으로 보시면 맞는데요. 1971년 이후 통계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1971년 이후만 보면은요, 그래프로 제가 바그래프를 6개, 7개 보여드렸는데요. 일주일 후에는 0.8%입니다. 한쪽이 있고, 또 푸른색은 이제 미디안 가격인데요. 평균이나 미디안 비슷하지만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주일에 보면 0.8%였고요. 2주에 보면 평균 가격이 약간 내려갔지만 3주, 4주 보면 계속 1주, 2주, 3주, 4주 보면 전체적으로 미디안은 올라갔지만 평균 가격은 마이너스 났다는 것입니다. 다만 3개월 이후에 보면 2.2%로 좀 플러스가 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그림이 의미하는 것은 물론 긍정적으로 보면 너무 많이 떨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 정도 좀 빨리 올라갈 수 있고 지금 적극적으로 사면 되겠다라고 할 수도 있죠. 그리고 그게 길게 갖고 가시는 문제가 없겠지만 이 과거에 좀 1971년 이후 나스닥이 생긴 이후에 전체적인 역사를 보면 바로 지금 뭐 1주, 2주에 반등할 수도 있겠으나 좀 마음에 좀 안정스러운 통계를 본다 그러면 2, 3개월은 지나야지 좀 제대로 좀 반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네. 특히 이제 원론적으로 들어가면 두 가지가 지금 시기적 특성이 있죠. 첫 번째는 첫 번째 금리가 올라가기 직전이라는 거죠. 지금 대부분 3월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는 이제 그 FOMC 열리지만 금리가 올라가는 건 써놓고 시행에 대한 판단이 있겠는데요. 그럼 첫 번째 금리가 올라가기 한 3개월 전후에 보면 과거에 보면 약간 약했던 경험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 금리가 올라가는 가장 큰 어떤 기폭제가 된 것은 인플레이션이잖아요. 지난달, 이번 달에 계속 7.6, 7.8 나올 가능성이 있겠고 3월 달에 피크를 치고 약간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결국 그런 인플레이션에도 하락의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3월. 그리고 지금 이제 실적 시즌이 막 들어섰는데 물론 이게 BTU는 괜찮지만 지금 꿈과 희망을 주는 목소리를 아직 못 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주에 나올 테슬라며 이번 주에 나올 애플이며 이번 주에 나올 페이스북이며 앞으로 더 꿈과 희망을 줄 줄은 모르지만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나온 걸 보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그리고 직원을 구하기 쉽지 않다는 것 그리고 여전히 불확실성 이런 것들을 많이들 얘기할 것 같아요. 지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익이라든가 금리라는 인플레이션 그런 원초적 문제에 보면 아주 한두 달, 두세 달 이후면 괜찮겠지만 지금 당장 최저점을 찾으려는 노력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저는 그런 노력에 할 수 있는 그런 거의 확률은 크지 않다라고 저 솔직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종목 이슈를 볼 텐데요. 좀 상대적으로 지난주에 많이 하락했었던 넷플릭스에 대해서는 월가에서 어떻게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까? 네, 좀 좁혀서 보면 지난주 금요일날 주가 하락을 가져온 것은 결국 넷플릭스 아니겠습니까? 2012년 7월 25일 이후에 10년 만에 최대 폭락을 했습니다. 22%가 떨어졌고요. 이것도 대표적이죠. 이게 숫자가 안 나온 게 아니거든요. 이게 딱 나온 거가 금년 상반기에 고객 증가가 크게 둔화될 것이라는 경고를 한 거죠. 많은 분들은 주가가 올라갈 때 이런 걸 자꾸 하잖아요. 스퀴드 게임, 오징어 게임이 어떻게 되고 요번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나온 거 있잖아요. 그 돌 눈곱 이런 것이 엄청나게 또 뭐 인기를 끌고 해서 네. 히트 작품이 많다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보면 그런 것들은 고객이 더 많이 들어가는데 얼마만큼 유인될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원하는 건 숫자거든요. 숫자에 대해서 회사 자체가 크게 둔화될 것이라고 경고한 것 자체가 주가가 흘러가는 가장 큰 요인이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실적에 비트했다는 의미가 없고요. 꿈과 희망을 얼마만큼 세게 줄 수 있느냐. 그거에 지금 변수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디즈니나 로쿠 다 같이 떨어진 거죠. 넷플릭스가 경쟁이 심화되면 디즈니는 경쟁 바로 디즈니가 딴 거는 문제가 있건 없건 간에 디즈니 플러스가 경쟁이 심화되지 않겠느냐. 심화되냐 안 되냐. 똑같은 논리잖아요. 1등 형님이 지금 그 비즈니스에서 경쟁이 심화된다는데 다른 애들이 좋아질 수 없죠. 그러니까 디즈니나 로쿠는 약간 성향이 다르지만 로쿠까지 같이 떨어졌습니다. 워낙 큰 빵의 한 조시이기 때문에 최소 20군데가 투자 코멘트를 발표했는데요. 무려 18곳이 목표 주가를 하향했습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18곳이. 5곳은 투자 의견 자체를 내렸습니다. 물론 제가 표를 하나 준비해 봤는데요. 그중에서 제일 위에는 매도에서 중립으로 바뀐 예들이 있습니다. 더 벤처마크 컴퍼니라는 곳인데요. 이들은 워낙 셀 의견을 갖고 있었는데 그나마 너무 많이 셀 솔드 됐다는 얘기에서 과모대 됐다면서 좀 중립으로 바뀌었지만 매수를 하는 중립으로 하건 간에 목표 주가는 다 내렸고요. 특히 트로이스트나 모건 스탠리나 모네스 이런 것은 매수 의견에서 중립으로 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표나 종합표를 보여드리면 여러분들 더 극명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 평균이 하루에 100달러 떨어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 주식이요. 목표 주가 668에서 557로 내렸고요. 전체 의견도 매수에서 중립으로 내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벤치마크 컴퍼니는 워낙 이제 의견 좋지는 않았는데요. 약간 어려운 얘기 잠깐 해드리면 목표 주가가 470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목표 주가를 아예 없애고요. 적정 가치라는 표현을 바꿨습니다. 적정 가치라는 것은 fair price, fair value 이런 건데요. 저는 이제 강의할 때 적정 가치, 적정 주가는 쉽게 얘기해서 우리 주택으로 보면 우리 부동산에 보면 공시지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공시지가랑 비슷한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지금 가격은 공시지가 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좀 사도 된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많이 떨어진 것도 팩트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 촛불을 터뜨린 넷플릭스가 좀 불투명한 불확실성이 좀 짙은 전망과 또 현재 가입자 수 순증에 대한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는데 이미 월가에서는 투자 의견이나 목표 주가를 많이 내려서 네, 이 내렸습니다. 부분에 대한 희망을 좀 갖기가 쉽지가 않네요. 교수님 이렇게 의견을 내리면 보통 이대로 흘러가겠죠? 흐름이?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나 부서장님의 보다 월급이 이제 수십 배, 수백 배 있는 사람들이 말이잖아요. 그리고 이들은 진짜 자기네들의 소신껏 얘기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게 일치된 의견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약간은 좀 슬로우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오늘 말씀드린 거 제가 길게 말씀드렸지만 한마디만 마지막으로 드리면 지금은 이게 발표가 아니라 이번 주 발표되는 기업이 진짜 꿈과 희망을 확실하게 심어주지 않으면 지금 밸류에이션이 내려가는 국면은 약간은 지금 불가피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금리 인상 국면에서 그 기술주들의 기업의 향후의 실적에 대해서 그것을 뛰어넘는 더 많은 그렇습니다.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증가가 나와야 이것을 또 넘어서는 주가의 상승이 나올 것이다라는 부분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현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좀 희망을 가질 만한 소식을 찾을 수는 있는데 네. 그게 이제 실제로 체감으로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뭐 시장을 좀 멀리하라라고는 하지만 저는 오히려 더 눈 똑바로 뜨고 좋은 얘기를 더 많이 찾으면서 본질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그 실적이 잘 나온 종목만 네. 가져와서 말씀을 네. 드려보겠습니다. 실적 좋은 예, 종목 예. 그리고 앞으로 실적에 대한 정말 큰 기대를 할 수 있는 네. 그런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은 내일 오전 6시 3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이어지는 오늘 아침 라이브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아직도 미국 주식 투자 망설이고 있습니까? 이 미국 주식
좋은 건 알겠는데 아직도 망설이는 당신을 위해 미국 주식 분야 최장수 베스트셀러 미국 주식이 답이다 개정판이 출간됐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시장 트렌드, 2020년 이후의 유망 종목, 또 테마별 추천 ETF까지 한 권에 모두 담아냈습니다. 글로벌 투자의 중심으로 당신을 이끌어줄 미국 주식이 답이다 개정판 강의와 함께 보시면 더욱 좋습니다. 지금 전국 서점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